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도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좋았을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안아줬으면. 남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정작 내 마음은 옛날 일들 때문에 더 시끄러워질 때가 많죠. 젊을 때는 바빠서 정신없이 사느라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그 빈자리로 후회가 슬그머니 들어와 앉습니다. 아이 키우던 기억, 부모님께 다 못해드린 마음, 배우자와 다투고 돌아서던 밤, 그때의 내 얼굴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진 않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요즘 따라 더 자주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후회투성이 인생이라 느껴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도 많고 서툴렀을까 자꾸만 나를 책망하게 될 때 그 마음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법을 철학과 삶의 지혜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완벽하게 잘 산 인생만 가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넘어지고 후회도 많이 해본 인생이기에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다 듣고 나면 그래도 지금부터 한 걸음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해보자. 이런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후회가 많지? 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뭐. 툭툭 털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난 일들이 가슴에 걸릴까? 혹시 나만 유난스러운 건가? 나만 잘못 산 건가? 슬쩍 이런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요.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살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볼 장면이 많다는 건 그때그때 대충 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했기에 후회가 남고 정말 잘해주고 싶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죠.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조금만 조용히 해야 하고 짜증내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들어줄 걸, 마음이 짠해지죠. 그런데 그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미움이 아니라 잘해주고 싶었다는 애틋함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께 다 못해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효도가 늘 뒤로 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가 된다는 건 그만큼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후회도 미안함도 남지 않았겠죠.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면 그냥 지나간 일이지 하고 끝났을 겁니다. 후회가 깊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고 사랑이 있었고 성찰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회가 괜찮다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아프고 가슴을 콕콕 찌르기도 하고 잠을 설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 후회가 많다는 건 내가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살려고 애쓴 흔적일지 모른다.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서툴고 덜 배웠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언제까지고 나는 잘못 살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를 그 상황에서 그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 버티던 사람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회투성이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은 내가 잘못만 살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애써온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만큼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후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성숙의 무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 무게를 내 가슴에 얹어놓고 나를 짓누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며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억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이상할 만큼 선명합니다. 그날 그 말, 그날 그 표정, 그날의 공기까지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내려앉아요.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요? 왜 어떤 일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우리의 후회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현재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 시절 더 공부하지 못한 것,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선택하지 못한 것, 친구들처럼 여유로운 삶을 만들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뒤늦게 후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단지 옛날 선택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삶에 아쉬움과 불만이 쌓여 있을 때 그 감정들이 과거의 선택 위에 올라타서 후회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길을 골랐다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지금의 힘겨움이 옛날의 결정까지 더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더 잡았어야 했나?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의 외로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곁이 허전하고 마음 나눌 사람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는 더욱더 옛날의 사람과 옛날의 선택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가 변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빈자리가 그 과거를 더 아프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과거를 고쳐야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장면들을 아무리 머릿속에서 다시 고쳐 찍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이미 지나간 그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지금의 내 하루에 작게나마 기쁨이 생기고 마음을 나눌 시간이 조금씩 채워지고 그래, 나도 아직 괜찮아 하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옛날 후회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지금의 삶이 너무 비어 있으면 과거의 후회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인생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현재를 옛날 나에게 떠넘기게 되니까요. 그러니 후회가 너무 크고 자꾸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이 들 때 그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도 많이 힘들어요. 좀 돌봐주세요. 후회를 줄이는 길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온기를 조금씩 되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에 조금 더 고요한 시간,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초대할 수 있다면 그만큼 과거의 후회는 조용히 물러날 자리를 찾게 됩니다. 후회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조금만 더 잘 돌봐달라는 마음의 노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참 많이도 참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먹고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지요. 그 과정에서 가장 가혹하게 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이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기보다 넌 왜 맨날 그러니? 왜 그때 그것밖에 못했니? 속으로 나 자신을 끝없이 혼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한층 더 가혹해지기도 합니다. 그 나이 먹고도 그 정도밖에 못했냐? 그때는 벌써 알았어야지. 지금의 기준으로 옛날의 나를 재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버텨냈고 견뎠고 그만큼 배워온 사람이죠. 반면 그때의 나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게 훨씬 많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았고 상처도 아직 덜 아문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지금의 지혜로 꾸짖는 건 초등학교 아이에게 왜 그때 대학생처럼 못했어? 라고 혼내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그 나이에 깜냥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모르고 서툴고 그래서 상처도 주고받으며 어렵게 어른이 되어 온 거죠. 후회투성이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날카로운 판단이 아니라 더 따뜻한 시선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기준, 사회의 기준으로 나를 재는 눈. 남들만큼 했나?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를 묻는 눈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사정을 함께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나는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 그때 나에게 누가 손을 잡아주었을까? 이렇게 묻는 눈입니다. 앞에 눈만 너무 크게 키우면 우리는 평생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눈을 조금씩 키워가면 나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애쓰며 살아온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젊은 당신, 아이 키우면서 눈물 삼켰던 당신, 부모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 숨기던 당신, 혼자 밤길을 걸으며 그래도 버텨야지 다짐하던 그때의 당신, 그 사람에게 오늘의 내가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왜 제대로 못했냐는 꾸중 대신 그래도 참 애썼다. 그때 너도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의 나뿐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시선은 후회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줍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때 나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은 날을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를 책망하던 눈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눈으로 이제는 시선을 살짝만 옮겨보아도 좋겠습니다. 후회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혹은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 해줬을까? 왜 나만 참아야 했을까? 미안함과 서운함이 엉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멀어져 버린 형제자매, 마음이 멀어진 친구, 자주 서운해지는 자녀와의 관계,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배우자와의 거리까지 이 모든 관계들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만남은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상대도 나의 속마음을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일부분만 보고 그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을 건네고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거칠게 튀어나오고 어떤 말들은 평생 가슴에 넣어둔 채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후회가 많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상대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중하지 않았다면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서운함도 미안함도 사실은 그만큼 그 관계를 귀하게 생각했다는 자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들을 평생 품고 나를 괴롭히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라도 표현하는 것. 둘째, 이미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당장 크게 화해를 하거나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말 한마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참 서툴렀어. 생각해보니 미안한 부분이 많더라.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은 관계를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안도감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 나는 내 마음을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표현해 봤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이제는 연락할 수도 없는 사람들,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서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편지 한 장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나도 많이 부족했어. 당신에게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것도 있었어. 미안했고 고마웠어. 이런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서 종이에 적어보거나 한번 중얼거려 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듣는지 못 듣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 더 큽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하자. 서로의 서툼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도 좀 가벼워지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관계로 인한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관계의 후회는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해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서툰 사랑을 건네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서툼을 벌주기보다 그래도 서로 애쓰긴 했지. 그때는 우리 모두 참 어려웠지. 이렇게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이 남은 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계산을 하게 되지요. 앞으로는 얼마나 남았을까?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는 그냥 조용히 문제만 안 만들고 지내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단지 버티는 삶만은 아닐 겁니다. 남은 날들이 길든 짧든 조금은 따뜻했고 조금은 의미 있었고 조금은 오늘도 잘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지요.
철학자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날을 조금 다르게 대하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를 바꿔보면 좋습니다. 하나는 하루를 바라보는 기준, 다른 하나는 하루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먼저 기준부터 볼까요? 젊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대개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나? 집, 직장, 자녀.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나? 실수하지 않고 문제없이 지냈나? 이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마음이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기준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했나? 오늘 하루 중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누군가에게 조금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보았나? 이런 기준으로요.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따뜻함과 미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대부분 해야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움직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남은 날만큼은 조금은 내가 나를 위해 채워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잔잔한 찻잔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 오래 미루어 두었던 취미를 아주 소박한 수준으로라도 한번 다시 맛보아 보기. 이렇게 작은 것들로도 하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남은 인생의 첫날처럼 대해보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가 내 인생이 마지막 장의 첫 페이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후회가 많았던 지난 날들, 그 시간을 다른 색으로 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쓰여질 페이지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나다운 색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날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의 날들이 가벼워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볼 차례가 왔다. 이렇게 마음먹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틀어가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다가도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큰 변화는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젊을 때처럼 과감한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것 3가지만 함께 정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용기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의 나에게 짧은 편지 한 줄 쓰기입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그때의 나에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한 줄만 써보세요.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고생 많았어. 서툴렀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혼내는 말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후회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나를 책망하던 마음에 조용히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아, 이제는 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이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작은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에서 고마운 것 하나를 찾는 연습입니다. 다이어리나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고마웠던 것 하나,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끝냈다. 따뜻한 햇볕을 잠깐이라도 쬐었다. 마트에서 직원이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순간들을 한번 붙들어 보는 겁니다. 후회는 대개 없었던 것, 하지 못한 것에 눈을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적는 연습은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키워줍니다. 이 눈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색감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을 떠올려 안부 한 줄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큰 화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 갈등을 다 정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을 골라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나서 안부 전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이렇게 짧은 한 줄만 보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관계를 완벽하게 고치지 않아도, 완전히 끊어내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연결을 시도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외로움 속에서 다시 세상과 이어지는 용기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해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후회 쪽으로만 계속 걸어가던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이해와 고마움, 작은 연결의 방향으로 살짝 돌려보는 것. 그 한 번의 작은 회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나이에 뭘, 이제는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는 정해진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에게 보내는 안부 한 줄,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조금 부드러운 눈빛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의 분위기를 조용히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남이 심어주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씨앗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손에는 이미 그 씨앗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단지 흙을 조금 파고 살며시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투성이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서툴렀던 날들이 많습니다. 말을 잘못한 날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날도 있고,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후회만 많을까?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 모든 후회는 우리가 진심으로 살려고 애쓴 흔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려고 했기에 아쉬움이 남고, 지키려고 했기에 미안함이 남고, 최선을 다하려 했기에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나온 날들은 이미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 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서툴지만 그래도 애써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은 날을 다르게 써내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나에게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그 한 줄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고했다. 그래도 버텼다. 이제는 좀 편해지자.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손을 잡아주는 동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지나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후회투성이라 느껴지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이 따뜻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남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남은 날들은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편에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첫 페이지의 한 줄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언제든 다시 오셔서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백세 빛나는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빛나기를 응원합니다.